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찰의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 사건이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공수처장, 참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과 공수처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요,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여당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 그리고 또 아까 여기 또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이따가 그건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공수처는 태어나지 않아야 했다라고 하며 공수처를 방문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내일 최후 진술 무슨 말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꼭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마지막 그 소중한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탄핵은 이번에 헌재에서 인용, 기각, 각하, 셋 중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인용, 기각, 각하. 셋 중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요. 오늘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방송 과정에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지막 변론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모아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좋은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한 줄이라도 꼼꼼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저기 PD님, 제가 카톡방에 드린 거 마지막에 드렸던 사진 2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에 있는 사진을 먼저 하나 띄워주세요. 정 변호사님도 지금 제가 공개 처음 합니다. 뭔 사진입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단계 게시판이요. 다시 엉망이 됐습니다. 네, PD님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단계 게시판 사태가 난리가 났었는데요. 다시 단계 게시판이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화면을 띄워드리면, 자, 정 변호사님 저 보세요. 네. 단계 게시판입니다. 한동훈, 전부 한동훈, 안철수, 거의 다 한동훈 얘기네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모르셨죠? 그동안 여러분이 신경 안 써온 동안 단계 게시판이요. 다시 한동훈 극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하고요. 단계 게시판이 다시 이렇게 됐어요. 정 변호사님 모르셨죠? 몰랐죠. 어떠세요, 보시니까? 화가 납니다. 지금 조사 어떻게 돼가고 있죠? 서울경찰청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빨리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보세요. 단계 게시판이 저런 상황일 줄 아무도 몰랐죠? 근데 다시 한동훈으로 도배되는데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더 충격적인 거.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요. 정 변호사님 저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누구 거예요? 안철수요. 철수 거예요? 안철수 칭찬이에요. 네. 어떠십니까? 안철수 칭찬이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뭐 칭찬도 아니죠. 왜냐면은 카이스트 초빙 교수,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는 안 나오네요. 그죠? 석자 교수 저거 지난번에 대선 때 문제가 됐던
경력 아닙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동안에 국민의힘 단계 게시판이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도 전혀 모르셨죠?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단계 게시판 한동안 조용한가 했더니요, 한동훈 패거리들이 노는 놀이터로 변해 아니, 있더라고요. 의외로 한동훈과 주변 세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강교하네요. 그럼요. 예, 예. 제가 정신 항상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한동훈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다시는 힘을 못 쓸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요,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계 게시판에 저렇게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보여주실래요? 우리 PD님? 조금 전에 다시 그 장면 보여주세요. 단계 게시판에 저렇게 많이 이거는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한동훈이에요. 정 변호사님 놀라셨죠? 네네네.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한동훈이란 이름이 저렇게 많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 변호사님 모셨으니까요. 46번 검찰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 사건 수사 개시를 먼저 알려주세요. 아, 네. 네, 일단 여러분 이거는 이례적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장이 죄명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검찰의 그 영장 쇼핑 논란으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우리 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야, 니네 저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한 거 있어 없어? 그랬더니 공수처장이 없어요. 이렇게 답을 한 거죠. 바로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먼저 이제 고발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 김승호 부장검사한테 바로 배당이 됐습니다. 그죠?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그동안 뭐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가 전부 다 민주당 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민주당 측이나 공수처와 관계된 이런저런 조사를 할 게 많은데도 전부 다 사실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거의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아주 빠르게 형사 일부에 배당이 돼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 영장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장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사기관 간의 이제 다툼이죠. 그렇지 않아도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수처한테 하여튼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돼서 서포트라이트를 좀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그시 공수처를 눌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PD님, 마지막 뉴스 중에서 나경원 의원님이 거기 가신 뉴스 좀 올려주십시오. 나경원 의원이 공수처로 간 뉴스도 보여주십시오. 저는 오늘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로 갔는데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께 일단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수처 사건이 금요일날 터지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야? 그랬는데요. 공수처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혹시 최신 사진 좀 검색되면요. 최신 사진 검색 하나만 해주세요. 의원들 쭉 서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쭉 서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저는 아주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가서요. 의원들이 다 서서 그 앞에서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이라도 간 건 잘한 거죠? 아, 그럼요. 뭐 사실은 좀 진작에 저희가 국민의힘이 좀 더 선도적으로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행동을 해주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미적미적거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요번에 이제 제기된 이 문제는 워낙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제대로 사진 만들어졌다고 나왔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 저기 법조인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 예, 법조인이 저희 옆에 조배숙도 법조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나경원. 보니까 사진 보니까요. 법조인들 몇 명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법조인은 별로 안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 우리 윤상현 의원 아주 멋지게 나왔네요. 저는요.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좀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철규 의원도 뒤에 보입니다. 네네. 이거 다 가야 되는 거 아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20명 갖고 됩니까? 100명이 다 가야죠. 여러분 저는요. 108명이 다 가야 된다고 네네,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가신 거 일단 칭찬하고 싶고요. 108명이 다 가지 않은 것은 참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은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무제한 최종 진술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최후 진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종 진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무제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지금도 구치소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까지 저희가 들은 소식인데요. 정 변호사님, 네. 일단 무제한 최종 진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까? 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요, 이 무제한 최종 진술이라고 그 문영배가 얘기하는 걸 보고 화가 많이 났어요. 아, 왜요? 아니, 앞에 증인 신문을 하거나 증인 채택을 하거나 이럴 때 무제한적으로,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증인 소환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거는 철저하게 거의 대부분 맞고, 증인도 몇 명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몇 명 하지도 않은 증인도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방법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마치 대통령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회에 무제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게 뭐 이렇게 뭐 베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댓글로 홍장훈과 박선원 필정 감정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홍장훈과 박선원의 필정 감정 이야기는 미디어 워치에서 변희재 대표와 신혜식 대표가 함께 사적 감정 센터에서 감정을 한 내용이라는 걸 제가 기사로 읽었습니다. 아마 저희 PD님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뉴스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공신력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조금 더 증거가 더 모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방송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서치를 해서 내용 확인을 했는데 필적 감정 말씀하시는 네, 거죠? 미디어 워치에서. 근데 사실 필적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누누이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보좌관을 증인으로 불렀어야죠. 아니, 헌법재판관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좌관을 불러서 물어보면 실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왜 그 보좌관을 증인 채택을 안 하냐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게 나오고 나면 저희가 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세한 것은 언급을 일단 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반격 카드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지금 49%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보다 2% 오른 49%. 골든크로스 근접. 정 변호사님, 지금 네. 이 정도가 계속 유지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8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8명의 헌법재판관의 마음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나는 법리적이고 사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저는 국민 여론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찬반이 이렇게 거의 뭐 백중세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렇게 선뜻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손을 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박빙의 지지율이 나올 경우에는 함부로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요, 지금 헌법재판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정말로 민심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1번 뉴스입니다. 내일 무제한 최후 진술이죠.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죠? 글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감을 표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근데 저는요, 이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누구한테 유감을 표하느냐죠. 민주당한테 유감을 표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국민들한테는 유감을 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민들이 놀라게 했으니까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마음이 들게 그 계엄령이라는 것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는 유감을 표명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좌파들을 향해서는 전혀 유감을 표명할 게 없고요.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중도 국민들을 향해서는요. 역시 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의미에서라면은 그죠? 그냥 그런 어떤 의미인 것이지. 또 좌파들이나 민주당 애들한테는 유감을 표시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한 유감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표현이요. 유감 표명할 수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참 의아합니다. 네네. 근데 이번 뉴스 한번 볼까요? 자백하고 사과. 정당성 부과. 자백하고 사과. 근데 이게요. 이게 예를 이상하게 듣는 것 같아요. 자백하고 사과. 왜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정 변호사님 왜 얘가 이렇게 두 개예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요. 위헌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1차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위헌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는지 여부예요. 근데 사실은 앞에 거 위헌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갖고 주로 다퉜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대통령을 과연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만큼 그 계엄령 선포한 게 잘못된 것이냐? 그게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헌이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경위나 과정, 절차, 결과 등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쟁점이에요. 근데 지금 자백하고 사과, 정당성 부각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과 좌파한테 휘둘리는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3번 제목 보면 더 웃겨요. 윤측. 여러분 기사 보세요. 윤측.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검토 보도에 대통령 뜻과 달라. 그러면 이거 보도는 누가 했고 대통령 뜻과 달라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그래요. 이게 지금 대통령 뜻과 다르다는 것은 이제 대변인단에서 그죠? 변호인단에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호인단이나 대통령은 한 번도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검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누가 도대체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대통령 측에서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을 할 것이다라고 막 얘기들이 떠도는 거예요. 잡아왔어요. 4번이에요. 누가 네. 했는지 제가 잡아왔습니다.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 제가 잡아왔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박은정 의원이군요. 박은정은 어디죠? 조국혁신당이죠? 예, 조국혁신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종 변론에서 임기 단축과 거국 내각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말 그대로 박은정 의원의 뇌피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예측이에요. 단축과 거국 내각 거론 가능성은 박은정이 얘기했는데 네. 왜 사람들이 갑자기 임기 단축한데 윤석열 그래 그게 좋은 거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박은정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지가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은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과 거국 내각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5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누구 먼저 선고. 이게 뉴스 제목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왜 이런 제목을 달죠?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재명이 먼저 선고가 돼서 유죄, 집행유예가 먼저 항소심 선고되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 쉽게 더더욱 결정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탄핵이 되면 뜻밖에도 이재명 재판에서 갑자기 뭐 무죄가 선고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이재명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시간을 끌고 꾀를 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선고가 적어도 이재명 항소심 재판 다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댓글을 보면서 제가 그럼 다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기를 원하면 O,
하지 마라. 됐다. 많이 했다. X. 누구에 대한? 국민들에게. 다 아세요. 댓글로. 네네. 자,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그냥 당당하게 그냥 하실 말씀 하고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과했으면 좋겠다. O. 사과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라. X. 여러분이 답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보니까 정말 저와 거의 결이 비슷해요.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뉴스 6번 뉴스입니다. 윤석열에 이어 26일에는 이재명이 최후 진술. 그러니까 결국 정 변호사님, 네. 25일에는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 26일에는 이재명이 최후 진술이네요. 네. 근데 하는데 지금 예상이 그렇잖아요. 이재명은 최후 진술을 26일 날 하는데 판결 선고는 뒤로 갈 수 있는 3월 거죠. 말경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 달쯤으로 걸릴 거다. 왜냐하면 법원은 보통 불구속 사건인 경우에는 결심을 하면 한 달 정도, 많으면 한 달 반 정도 후에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최후 진술을 26일 날 하면 3월 한 말경쯤, 빨라야 3월 말경쯤에 선고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 뭐라 그래요? 옛날 노무현이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밖에 안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월 11일 전후에서 선고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바로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보다 한 2주 정도 앞에 선고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되면 너무나도 당연히 얘는 법정 구속까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가 당연히 확정될 거고, 그렇지 않고 거꾸로 만약에 탄핵되는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2주쯤 있다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저는 무죄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눈치 보기 지금 하기 정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사건 눈치 보기다 하는데 제가 중요한 기사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댓글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저하고 제가 왜 비슷하다고 했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과할 때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사과하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과했으니까 우리가 넘어갑시다 했나요? 아니죠. 사과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박 그러더니 막 더 많은 진짜 태산 같은 거짓말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붙였어요. 여러분 사과요? 저 사실 사과하는 거 되게 반대예요. 왜냐고요? 사과하면은 사과한 걸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한테는 사과해도 되는데요. 사과 잘못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거봐 니네 그렇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사과 혹시 하거나 유감을 표하면 이렇게 진정성이 없다 또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뿐이 아니라 사과했으니까 잘못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 내일 윤석열 대통령 내일 당당하시기를 바래요. 사과하고 특히 아까 임기 단축을 왜 합니까? 거국 내각은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저랑 생각 똑같죠? 똑같으면은 좀 맞다라고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근데 왜냐면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원하는 건 하나 있어요. 뭐요? 국민 앞에서 네. 앞으로 계엄 안 하겠다. 라는 정도의 약속은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 우리 국민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할걸요? 이런 계엄은 여러분도 좋아.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저보고 계엄을 옹호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 사실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이런 계엄, 이런 계몽령은 수도 없이 많이 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안 했으면 우리가 공수처가 이런 줄 알았겠어? 헌재가 이런 줄 알았겠어? 검찰이 이런 줄 알았겠어? 법원이 이런 줄 알았겠어? 우리법연구회가 이런 줄 알았겠어? 우리법연구회가 뭔지라도 알았겠어? 마동탁 아니고 누구죠? 이름이 마은혁? 네. 마은혁이 그런 줄 알았겠어? 문대행이 그런 줄 알았겠어? 여러분 그쵸? 저랑 지금 얘기 똑같죠? 저도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저요? 솔직히 마은혁 몰랐어요. 저 문대행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 사람 관심 없었어요. 거기다가 저랑 생각 같으면 같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법 연구에 저 솔직히 관심 별로 없었어요. 저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법 연구에 관심 없었습니다. 왜? 전 살짝 비껴간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이랬는데 저 이번에 알게 된 거 맞아요. 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저 고백할게요. 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영장 쇼핑요? 말로는 들었죠.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설마 우리 대한민국에 그 정도겠어? 법원이 그 정도? 에이, 설마 우리법 연구회가 그 정도겠어? 에이, 저 정말 A과였어요. 그래서 양심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쵸? 저하고 생각 비슷하죠? 그쵸?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의 속셈 7번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절대 반칙 있는 삶.
정 변호사님, 저런 뉴스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지래요. 절대 반지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영화에 나오는 절대 반지, 그죠? 근데 사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반지를 낀다 그랬는데 첫 번째 절대 반지가 뭐예요? 재판받지 않는 절대 반지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스스로 본인이 재판을 받지 않게 만들 거예요. 벌써 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수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막 엄격하게 해서 무조건 다 가능하다라고 하더니 거기 소추라고만 되어 있지 재판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도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저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 안 받는다. 언제까지? 대통령 5년 마칠 때까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절대 반지를 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요, 이재명은요, 꼼수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피해가고, 형사소추도 피해가고, 절대 반지를 낀다고 대놓고 기사가 나왔어요. 아예 절대 반지랍니다. 저 골룸이 끼던 건가요? 여러분, 아예 절대 반지를 끼는 이재명이라고 나왔는데요. 근데 왜 또 이 절대 반지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입법부가 네. 민주당의 대표잖아요. 네. 민주당이 지금 170석 넘게 있지 않습니까? 180석 가까이? 네. 자, 그럼 만약에 이재명이 계엄을 했다 쳐요. 그러면 계엄 해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민주당이? 그러면 되게 무섭네요. 그러면 절대 반지를 낀 이재명이 계엄할 거야 이렇게 계엄을 하면 지금 같은 비슷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 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계엄을 의회에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 계엄을 풀 방법이 없어요. 남은 유일한 한 방법이 뭡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4.19와 같은 그런 어떤 상황, 1987년 60 항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법이 있는데 법에 위반됐다. 그러면서 요번에 저기 서부지원 사태 이런 것처럼 시위하고 말이야 태극기 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 전부 다 집시법 위반, 폭처법 위반, 소요죄 이런 걸로 다 잡아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바로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우려하는 이유가 단순한 우려가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그런데 8분 뉴스예요. 이재명의 중도 잡기에 반응하냐. 중도서 뛰자. 자,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재명이 내가 중도 보수예요. 그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않아요? 9번 뉴스 보실래요? 김종인이요. 이재명 현실 감각 굉장히 투철. 대통령 되면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거다. 김종인까지 나서가지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능력을 발휘할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10번. 바로 이 뉴스 때문에 권성동이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권성동. 북송금 사건 주범이 중도 보수니 하며 정체성까지 사칭. 이재명. 문정부보다 더 좌편향. 잠깐만. 이 뉴스가 아닌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권성동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이다. 28번.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되는 게 상식. 이 말 했다가 권성동이요. 거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입 밖에도 말 떼지 마. 여러분, 권성동이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 계속되는 게 상식 이런 얘기하죠? 가정을 해도요. 만약에 이런 말도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는 말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정이 그래요. 그래서 권성동은 이 말을 썼다가 요걸 엄청 먹었는데요. 아무튼 재판을 5개 받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란 글자를 왜 써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말 했다가 요걸 엄청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은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재판에서 13번입니다. 인용이 52.0%, 기각이 45.1%라고 보고 헌재가 공정하다가 50.7%로 본다는데 전 이거 사실 좀 이상해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 공정하다고요? 아니 저렇게 해도 공정하다고요? 자기 재판이라도 저렇게 공정하다고 할까요? 14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탄핵 8인 체제 선고로 간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러니까 9인 체제 하에서 8인밖에 없는 경우에 선고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당시에 8인 체제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8인 체제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8인 체제 선고가 될 걸로 보이는데 40여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40여기가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여기가 만약에 임명이 돼서 변론 종결되는 25일 이전에 40여기가 만약에 임명이 되면 변론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변론을 갱신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처음부터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결심이 안 되고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적어도 짧게는 한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시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이 먼저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40여 개에 대한 임명을 문영배가 강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눈꼽만치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해야 될 뉴스가 많아서 제가 말을 속도를 아주 빨리 하겠습니다. 해야 될 뉴스 다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속도 엄청 붙일 테니까요. 16번인데요. 사실 지금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뉴스를 보시면요. 이게 1월달 며칠자 사설이죠? 1월 15일자입니다. 여러분 1월 15일자 뉴스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법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지금 난리 났죠? 바로 이겁니다. 중앙지법 공수처 누락 2024-6 영장 내용 밝혀야.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자, 2024-6 저게 여러분들 뭔지 혹시 아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공수처의 2024-6이라는 것은 2024년도에 6번째 영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저 영장은 무슨 영장일까요? 구속영장일까요? 체포영장일까요?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일까요? 통신영장일까요? 뭘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다 일렬 번호가 같지 않아요. 구속영장은 구속영장대로, 체포영장은 체포영장대로, 압수수색영장은 압수수색영장대로, 그 다음에 통신영장은 통신영장대로 번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말한 2024-6의 영장이 4가지 영장 중에 일단 어느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그걸 밝혀야 되겠네요. 확인해본 결과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우리 변호인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저 2024-6의 영장은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 자, 그래서 18번 뉴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왜 오늘 이름이 오동훈 발음이 안 돌아갑니다. 오동훈 고발 사건이 수사 개시됐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8번입니다. 중앙지법에서 수사권으로 영장 기각된 사실이 있나? 서부지법 체포영장 누가 제안했나?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 주 의원이 공수처에 3가지 질의를 했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 수사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느냐. 두 번째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빠짐없이 다 넘겼느냐. 세 번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은 영장을 청구한 것은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제안을 했고 공수처장이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는지 이 3가지를 물어봤어요. 응? 근데 이 가운데에서 수사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는지 여부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러고 나서 동부나 서부에 영장을 청구한 거는 말 그대로 영장 쇼핑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의 내란죄 수사 기록이 다 빠짐없이 넘겼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2024-6번 때 6번 영장 때문에 그래요. 확인해 본 결과 2024-5번도 체포영장이에요. 2024-7도 체포영장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2024-7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고요. 2024-5는 아마 김 국방부 전 장관인 것 같아요. 그러면 6은 누구냐 이거야. 6은 누구냐. 그리고 저것이 지금
저 체포영장의 시기가 언제냐면 2024년 12월 한 20일에서 25일 사이인데 그때 언론 보도를 따르면 대부분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소환 이것이 주된 이슈였어요. 그러면 2024 6 체포영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것이었는지 아닌지가 밝혀지거나 확인되어져야 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이 공수처에서 한 걸 보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뭡니까? 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남부지원이나 이런 데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4 6 체포영장이 왜 기록에서 누락돼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아까 46번 제가 보여드렸죠. 검찰에서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 사건 수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하루 만에 바로 수사 개시가 됐어요. 그러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여기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22번 뉴스입니다. 나는 탄핵 면하려고 조건을 걸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거의 결이 같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근데 이제 지금 이 조건부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임기 단축 개헌을 할 테니까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다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은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느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면 대통령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대표적인 그거죠. 요번에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던데 앞으로는 이런 계엄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건부 기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 정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국무총리한테 내정을 맡기고 나는 저기 국가 원수로서의 일들을 하면서 정말 역사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들 여당과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으면 발전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고려해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 조건부 기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부정선거는 확실하게 밝히고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람들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언제라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3번입니다. 박범계가요. 명태균 계엄 성공했다면 난 1호 처형. 김여사 계엄 관여 주장. 박범계가요. 계엄에 성공했으면 지가 1호 처형이래요. 명태균이. 아니 그러니까 박범계가 얘기한 거죠. 예, 박범계가 얘기한 거죠. 네네. 자, 여러분 박범계가요 튀어나와서 이 얘기부터 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24번입니다. 이현주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윤석열 속아 넘어간 국민 너무 불쌍해. 여러분 이현주가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윤석열 속아 넘어간 국민이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25번입니다. 윤 계엄령 포고령만으로도 탄핵 100%. 헌재 불복 우려. 여러분 계엄령 포고령만으로도 탄핵 100%.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충격적인 거 26번 이현주 민주당 뿌리는 중도 보수.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근데 민주당 뿌리가 중도 보수예요? 사실은 말이에요. 민주당 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친일파예요, 친일파 지주들. 민주당의 근원이 어디예요? 한민당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한민당?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당으로 여권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실 때 한민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한민당이 민주당의 전신이에요. 근데 한민당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뭡니까? 일제시대 때 지주였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토지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사실은 뭡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중도 보수예요? 자, 그래서 이현주가 민주당을 뿌리는 중도 보수라는 헛소리를 했는데요. 27번입니다. 저 이거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기각인가? 저 기각인가? 생각했습니다. 민주당 3대 조치 요구. 1번은 윤재명.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나? 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민주당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제명하라는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나? 그 생각 안 듭니까? 29번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쌍권위에, 정광훈, 전한길, 쌍전 있다. 무슨 이게 사람 성 가지고 장난칩니까, 지금? 자, 30번입니다. 오늘요, 김상욱이 5.18에 가 있는 제가 좀 국화 몇 송이 들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친한계 모임에서 아웃. 사실상 절연됐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31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탄핵 기각된 나라 망한대요. 김상욱이. 왜 탄핵 기각되면 제목이 바뀌었네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탄핵 기각된 나라 망해. 원제 정당 정권 재창출 맞지 않아였는데 갑자기 왜 제목이 바뀌었죠? 그러게요.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심했다고 생각하나 보죠? 여러분 원래 이거 제목이요. 탄핵 기각된 나라 망해였거든요. 네. 원제 정당 정권 재창출 맞지 않아였는데. 네. 김상욱은 지금 심지어는 우리 한동훈 쪽 사람들도 얘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애가 리스키하고 완전히 독불 장군처럼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어디 소속이며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32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수용 안 하면 분열과 갈등 증폭될 것. 아니 있잖아요, 정 변호사님. 네. 아니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뭐 벌써 이런 얘기부터 합니까? 거꾸로요.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 애들이 여기에 수용하지 않으면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겠죠? 그렇죠? 자, 33번 뉴스 보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민주당 애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쪽에서는 좀 불만스럽지만 결과에는 승복하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요만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민주당에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결과가 만약에 탄핵 기각으로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네, 정소리님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넌 불치병이다, 우가. 우기라고 해서 누군가 했더니 김상욱이었네요. 김상욱이요. 네, 네. 자, 안철수 33번 뉴스입니다. 검찰 권력 집권 3년, 정치 민생 망가져, 대선 출마 시사. 안철수 몇 번 출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철수가 몇 번 출마했다가 철수했나요? 이제 저는 그분 보면서요, 이제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안철수가 지금요, 정 변호사님 대선 출마 시사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안철수 주식 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아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 보면 할 말이 왜냐하면 없습니다. 안철수가 항상 이렇게 출마하면은 주식이 쫙 올랐다가 또 중간에 탁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안철수가 주가가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안철수가 대선 출마 시사했는데요, 여러분. 저런 안철수 기억하십시오. 34번입니다. 김두관요, 이준석 등 합리적 보수 포용. 정 변호사님, 이준석이 합리적 보수래요.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왜요?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여러분, 이준석, 네. 김두관이 데려가려고 했다? 하고 네. 제가 유튜브 제목을 달면 가짜뉴스입니까? 아무튼, 이준석을 합리적 보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신기하고 이상한 뉴스입니다. 35번입니다.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은 좀 변경 안 되고 지속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관련된 사건들은 딱 사건 하나 빼고는 다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 뭐냐면 날짜를 미리 잡아서 요번에 결심하고 3월 말쯤에 선고 예정인 1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그 사건 이외에 다른 모든 사건에 판사들이 다 바뀌었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요 이미 사법부의 이재명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면 저는 법원에서 재판을 스스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재명이 저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안 나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누워서 아이고 그냥 추정해버리고요. 재판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두관님, 우리 조희진님이요. 이준석 가져가라고 합니다. 가져가십시오. 자, 36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이분
또 왜 홍준표 시장이 대선 얘기합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바로 시장을 사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도대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다시. 그죠? 아마 그 명태균이가 계속 자기를 흔들어대니까 어떻게든지 살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그래야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면 명태균으로부터 지금 불어오는 그 바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탄핵 대선 시작되면 바로 시장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시장이 야 그 대통령 탄핵도 안 됐는데 대선 얘기하지 말아라고 지가 나서서 얘기했던 사람 아닌가요? 네, 나라사랑 K님이요. 저한테 몇 번 뉴스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준비한 뉴스입니다. 근데요. 제목만 부르면 우리 PD님이 죽어요. 정 변호사님도 죽어요. 번호 없으면요. 못 찾겠대요. 제가 이거 보세요. 제가 준비한 뉴스가 이렇게 많은데요. 정 변호사님과 우리 PD님이 저한테 제발 번호 좀 달아주세요. 번호가 없으니까 저 공개하셨어요. 번호가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네, 제가요 하루 종일 여러분한테 많은 뉴스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뉴스를 서치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번호가 없으면 정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정 변호사님과 우리 PD님을 위해서 제가 번호를 부르니까요. 여러분, 제가 번호 불러도 그것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나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진짜 이 나쁜 사람들 다시는 속지 말자. 다시는 이현주 같은 사람한테 속지 말고 다시는 안철수한테 속지 말고 다시는 이준수한테 속지 말자. 그리고 김상묵 곡식 나중에 보면서 김상묵이 멋있어요 할까봐 피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요 이거 다 긁고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번호 부르니까 이해해 주시면 이해해 주신다고 하트 좀 날려주세요. 제가 정말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번호 부르는 거 이상해요. 얼마나 생뚱맞아요. 6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 방금 6번 하니까 정 변호사님 6번 가려고 하잖아요. 계속 갈게요. 자, 37번입니다. 한동훈이요. 정치 복귀 앞두고 사람 살리는 칼이래요. 여러분, 지가 흉부외과 의사예요? 지가 외과 의사예요? 웃기고 있네. 조선 제일의 검이라고 하니까 진짜 껌인 줄 아나 봐. 38번 뉴스입니다. 이 얘기가요. 네. 원래 그 검사 초임 시절에 선배들이 제일 멋있게 해주는 얘기예요. 검사가 사람을 죽이는 칼을 써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정의의 칼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바보죠. 검사가 무슨 칼을 써요. 칼이 어딨어요. 펜하고 노트북이죠. 그러니까 애 잘못 키워놔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무슨 사람 살리는 칼이에요. 야, 너는 조선 제일이 껌이다, 껌! 자, 38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저 이 뉴스 이상해요. 왜요? 여러분, 승차권을 29억치를 사고 99% 환불했대요. 근데 고소당했어요. 네. 코레일 이상하다니까요. 갑자기 어디 가려고 하면 표를 갖다가 왕창 사놓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누가 저한테 이 기사를 보내줬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9번 뉴스인데요. 저 여러분 이 뉴스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독일이요. 보수 정권 눈앞 극우 역대 최고 득표율. 여러분 많이 듣던 말이죠. 극우 독일도 지금요. 보수와 극우 프레임이에요. 근데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40번 뉴스 보시면요. 독일이 이제 우양우 중도 보수 연합 1위. 무슨 말이냐면 보수화되고 있대요. 예,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한 28.6%로 일당이 됐고 지금 말한 극우 정당. 독일에서 어떤 정당이 극우 정당인지 아세요? 어떤 정당인가요? 반이민 정책하는 곳. 네. 그다음 친러시아 네. 성향을 가진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을 이게 극우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이 당 이름 특이 안 해요? 당 이름이 독일 대한당. 근데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시절에 사실 이 독일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살던 지역이 원래 동독 지역이에요. 구동독 지역이어서 독일 보수당이 되게 득세하던 동네였어요. 근데 이 당 이름 특이 안 해요? 독일 대한당. 독일을 위한 대안입니다. 정확한 명칭 이름은. 네, 근데 이게요. 해보니까요. 사실 이름이 그거예요. 알트나티베 퓨어 도이칠란드. 그러니까 독일을 대체할 수 있는, 독일을 대신하는, 독일을 위해서만 뭐든지 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 예, 그죠? 그렇죠. 그런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대한당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을 위하는 당. 아니, 당 이름이요. 대한민국을 위하는 당. 이런 이름인 거잖아요.
대한민국 개조당 뭐 이런 대한민국을 위하는 당이라는 당 이름 좋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지금요, 41번 뉴스 빠르게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깃밥을 추가 안 하고요, 밥 한 개 더 주지는 말고 밥을 조금 더 주세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이 얼마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공깃밥 하나는 많고요, 조금만 밥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대요. 근데 사장님이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공깃밥이 보통 1,000원 하잖아요. 그럼 조금만 달라면 300원어치, 500원어치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공짜로 좀 달라고. 야, 한 조금만 이거 달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42번인데요. 이 부분 역시 제가 지적하는 사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요, 강남 이모님, 필리핀 이모님을 데리고 왔는데요. 사실은요, 이제부터는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한 100만 원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180만 원대라고 했는데요. 네. 월급이요, 필리핀 이모님이 300만 원대라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 뉴스인데요. 여러분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했더니 73세가 노인이 시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사실 50대는 노인 아니죠? 그렇죠. 50대는 노인은 아니죠. 60대도 노인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 보면 65세죠. 그러니까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65세 미만, 65세 미만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보고 65세부터는 이제 뭐냐면 비생산 가능 인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부양 인구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데 요즘에는 뭐 65세면 청춘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73세도 되게 젊어요. 네, 그렇죠. 젊으신 분. 네네. 그래서 여러분은 몇 살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갑자기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졌습니다. 44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욕하고 싶은 뉴스입니다. 욕하고 싶은. 불난 빌라에서 사람을 구하고 나니까 소방관한테 집 수리비 800만 원 달라고 했대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되게 눈물 나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 소방관은요,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나와요.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분들한테 수리비를 내놔라고요?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자, 45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정규재 주필님 왜 이러십니까? 글쎄요, 윤석열 정신감정 필요하다.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탄핵은 인용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고 나름대로 뭐 판단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그 판단이니까 뭐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개인에 대해서 대통령이기에 앞서서 한 개인에 대해서 정신감정 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매우 잘못되고 무리한 얘기라고 봅니다.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규재 주필님 정신감정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규재 주필님은요, 꽤 보수해서 그래도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었는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46번 뉴스입니다. 이제 다시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뉴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금요일 날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뭡니까? 금요일 날 뭐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난리가 났냐면요. 결국 아까 했던 18번 뉴스인데 영장 기각된 사실이 있니? 정말로 영장 그 쇼핑한 거니? 아니 서부지법에 왜 안 넣고 중앙지법에 넣었다가 서부 갔니? 그리고 왜 동부도 갔니? 등등의 이야기였어요. 정 변호사님,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동부지방법원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거를 가장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동안 공수처는 너무나도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이든 통신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지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다 알아왔고 알고 있고 또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청구가 됐다가 대거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동부지원의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했어야죠.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이 어디 가서 조사받았어요? 대검에 가서 조사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히 그런데 왜 동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일의 문제의 시작은 거기에요. 김용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이 아닌 동부에 신청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영장들을 연이어서 기각을 해대니까 김용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하면은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동부지방법원에 저는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동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게 또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 중앙지법 안 돼. 동부도 김용현도 기각했는데 대통령 발부해 주겠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심 끝에 찾아낸 곳이 어딥니까? 서부지방법원이었던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체포영장 그때 청구 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통 말입니다. 중요한 사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24시 전후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24시가 다 돼갖고 영장을 청구했냐 이거죠.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개시됐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매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이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아유, 그럼요. 이거 제대로 된 검사라면 말입니다. 내일 당장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영장, 이 지금 고발장을 받았으면요. 바로 뭡니까?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쯤에 뭡니까?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바로 오동훈을 치러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PD님한테 부탁드려서 아까 제가 드렸던 단계 게시판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국민의힘 단계 게시판은요. 다시 한동훈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칭찬, 한동훈 극찬, 한동훈. 단계 게시판은 다시 한동훈과 그 아이들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요. 그 영장 쇼핑 설마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보면서요. 개인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요. 저는 사실은 우울감에 밀려왔었습니다. 사실 오동훈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털어보면요. 그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영장 쇼핑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공수처를 만든 자들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동훈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수완박도 정의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요? 내가 저 일을 당하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요. 전 사실 잠이 오지 않아요. 대통령께서도 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잠 자다가 저 요즘 새벽에 계속 깨요. 왜냐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영장을 여기 청구했다가 저기 청구했다가 그러다가 될 때까지 하면 이게 무슨 인디언 기우제 합니까? 될 때가 비올 때까지 영장 청구될 때까지 여기저기 돌게. 저는 대한민국 정말 다 싹 진짜 이건 계몽이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떠신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사과하기를 바라시는지. 저는요. 그냥 당당하게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왜 가서 조사 안 받은지 알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잖아. 계속 그랬잖아요. 저는 내일 그냥 공수처 수사권이 없잖아. 수사권이 없는 데서 내가 왜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받아야 돼? 이거 정말 잘못된 거야. 내가 당하는 건 상관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당할까봐 억울해서 안 되겠다라고 저는 큰 소리 쳤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국민 메시지 반격하자. 전 큰 소리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율이 49%까지 오르고 이런 상황에 공수처의 저런 만행이 드러나는 상황에 대통령이 석방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시고 나면 제발
똥우니 같은 애들 좀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 좀 가까이 해달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 변호사님 방송하셨으니까 녹용 한 잔 드릴 건데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난 뒤에 할 말 하나 더 남았어요. 정 변호사님 녹용 한 잔 드세요. 예. 구전 녹용 광고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애국 녹용이나 불리는 이 발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구전 녹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그중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녹용의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녔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일정 사용하지 않고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다려냈습니다. 아투TV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 하시는 의미로 구전 녹용 편을 32% 할인합니다. 아래 0504-0824 2172로 구전 녹용이라는 문자만 보내시면 전문 상담문의 전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맞습니다. 내일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댓글에 기각이라고 댓글을 쓰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일단 마지막 멘트 해주세요. 네네. 이제 3.1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건 말고요. 그냥 멘트. 정 변호사님 내일 있을 멘트. 예. 마무리 멘트. 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여튼 최후 변론을 하시는데 시간 제약받지 않으시고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그 진정성 있게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서 정말 제대로 자신의 진심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번 계엄령 때문에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하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가 관건인 만큼 정말 왜 내가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과 헌법재판관 여러분들께 잘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 한 이제 절반 되어 있는 게 한 4대6 정도로 갑자기 판이 바뀌면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 변호사님이 이제 뭘 하나를 읽어 드릴 겁니다. 3월 1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아투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내일 5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변론이라고도 하죠. 11차죠. 내일 2시부터라고 들었는데 시간 맞나요? 아무튼 내일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탄핵은 기각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도 진짜 목욕 제기하고 내일 방송하겠습니다.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 매일 찾아오고요. 아투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정 변호사님 3월 1일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는 불공정 시비 속에 탄핵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물결이 거세지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3.1절 탄핵 반대 집회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로 모두 모입시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335 손잡고 비폭력 평화의 메시지를 외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이와 성별, 종교를 따지지 않고 역사의 현장에 동참합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먼 훗날 후손들이 우리가 조국을 지켰노라고 당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행동할 때입니다. 아투TV는 3월 1일 3.1절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고성국 박사님,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님,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 등 유명 인사들이 스튜디오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내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하고요. 방송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가실 거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꼭 가서 우리 댓글 좀 쓰자고요. 약속. 여러분, 당원 게시판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당원 게시판으로 갑시다. 저도 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반격 카드가 나올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의 정준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거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PD님께도 감사 인사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